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6일 수요일 오후 4시 3분입니다.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그냥 세계 증시는 금융시장은 원래 가던 길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AI 주식 쏠림 계속되고 AI 나머지 소외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채권 시장의 낙관론 조금 채권 시장의 낙관적인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낙관적이고 그리고 달러 강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내일 아침에 목요일 날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됩니다. 마이크론은 뭐 AI 반도체 뭐 이쪽에 속하는 좀 주도주, 그러니까 이 그죠, 대장업종 AI 쏠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그쪽 주식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실적이 발표된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아무런 이슈가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발표로 해서 어떤 이슈가 이제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이크론이 실적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뭐 지금까지 약간 고평가 논란이 좀 있긴 있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런 대장들 AI 섹터가 고평가 논란이 살짝 있는데 이 고평가 논란을 극복을 할지 아니면 이제 고평가 우려가 뭐 약간 현실로 좀 드러날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내일 아침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조용했던 시장에 조금 좀 난리법석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내일 아침에 이벤트입니다. 오늘 밤은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 경제 수장이 2달 만에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합니다. 달러 강세가 워낙 뭐 눈에 띄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에서 열심히 나서가지고 자국 통화에 대한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화는 일단 움직임이 조금 좀 둔화가 되고 있긴 한데요. 1,400원 앞두고 이 저항이 많이 누적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일본과 한국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결과적으로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언제 하냐, 사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럽도 생각보다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유럽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달러가 강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빨리 유럽이 좀 좋아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이 미국이 그보다 더 빨리, 가장 확실한 건 그거죠. 강달러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이 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떨어뜨려 주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근본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이 있었는데 뭐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알고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었던 가운데 조금 전에 이제 유럽 증시 시작했는데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움직임이 유럽 증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이런 모습이에요. 독일 증시 계속해서 그냥 답답한 구간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어제 급락폭락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혼조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만 클 뿐이지 결과적으로 방향성은 없기 때문에 혼조한 구간이라 말씀드렸고, 어제 뭐 결과적으로 빠지다가 말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하여튼 오늘도 근데 지금 현재 상승 출발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상승 출발한 것 같지는 않고, 어젯밤 이제 유럽 증시 문 닫고 나서도 미국이 좀 올랐던 부분을 또 갭상승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그래봐야 어떤 중요한 저항 부분을 안정적으로 넘어서는 모습은 아니라서 그냥 답답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기 아시아 증시들은 좀 괜찮았죠. 오늘 일본 증시가 좀 많이 올랐고요. 중국 증시는 이제 급락이 아니고 그냥 또 잘 버티는 이런 모습들 보였고, 한국 증시도 뭐 반도체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또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씩 좀 볼까 하는데요. 일본을 좀 먼저 보자면은 이런 모습이죠. 일본은 중요한 저항 돌파 한 장 했고 결과적으로 레벨업, 근데 레벨업 해도 상승의 목표치는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 위쪽에 저항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엔화 약세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계속 막 상승세를 이어나가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엔화죠. 160을 이제 터치하기 직전입니다. 이게 뭐 조금 있다가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라서 별 5개짜리 그래 좀 중요한, 지금 진행 중인 중요한 부분이라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위안화 이런 것도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 증시는 오늘 어쨌든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급락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정말 결정적인 자리에서 일단 이렇게 양봉을 하나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 양봉 하나로 이 하락을 극복할 수 있다?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상승은 오히려 하락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 증시는 오늘 뭐 분위기가 별로 나쁘진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젯밤 뭐 미국에 있던 그런 중국 ETF들 보시면 그냥 답답한 구간 안에 있어서 이도 저도 아니에요. 얘는 또 지금 이제 아마 또 상승 출발하겠죠. 좀 이따 미국 증시 문 열면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또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인 겁니다. 어쨌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소외가 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죠. 그죠? 지금 AI 제외하면 전부 다 주식시장은 소외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외된 친구들 일단 계속해서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탄력적으로 올라와야 좋은 거죠.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이건 좋다라고 볼 수는 일단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증시처럼 제한적인 상승 목표치를 갖고 있지만 여기 제한적인 상승 목표치들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오겠어 라고 하면서 어딘가 저항을 돌파한 척하면 괜찮은 거죠. 이건 괜찮은 건데 예를 들면 뭐 좀 전에 보셨던 중국 증시의 이런 모습 같은 거 이건 좋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일단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내용까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위안화도 그렇고 해서 답답한 가운데 계속해서 부진한데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가 일단 찔끔 의미 없게 올라오곤 있고 그냥 이제 어쨌든 소외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이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되니까 이거에 따라서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AI의 쏠림이 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AI가 이제 쿵 하면서 실망으로 내려앉으면서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일단 물음표입니다. 일단 보면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쭉쭉쭉 있는데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미국 대선 후보들 TV 토론회도 있고 아침에 금요일날 아침에 또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미국 물가지표도 발표되고 해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제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비교적 좀 그래도 차분하게 잘 오긴 왔습니다. 한동안 그죠? 그동안 차분하게 잘 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런 큰 이벤트들이 대놓고 있으니까 이런 이벤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방향성은 모르죠. 뭐 급등이 될 수도 있고 급락이 될 수도 있고 방향성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니네 충분히 차분하게 움직였으니까 이제 급하게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벤트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벤트 경계 때문인지 굉장히 차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는 결코 차분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뭐 어제 미국 증시 내용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이 한 종목이 너무 뜨거워지면 다른 종목들을 전부 다 팔아치우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의 시가총액은 그대로 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변동성은 없는 그런 이제 깝깝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예상에선 살짝 벗어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있다가 좀 이제 시끄러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은 제가 주 초반에 아마 그런 기사들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에 워낙 낙관론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하방 포지션 보유자들 공매도 이런 것들이 싹 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하방 베팅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S&P 지수 기준으로 해서 2% 이상 하락한 날이 이제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역대급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뭐 이런 일이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1년 넘게 2% 이상 빠진 날이 없었던 이런 평화로운 세상이 지속되는 거는 그만큼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 걸 고려해 보면 한 번쯤 뭐 터뜨릴 때가 되지 않았냐. 마침 엔비디아도 변동성이 막 터지고 있죠. 하루에 막 6%씩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제 뜻과는 조금 아직까지 제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제 의견과 그렇게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있다가 뭐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하여튼 한국 증시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스피는 강하고 코스닥은 약하고요. 이런 모습들입니다.
잠깐 좀 종목들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코스피는 역시 그죠, 반도체가 올라야 강합니다. 여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제가 일단 읽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0.6%, 하이닉스 5% 상승하면서 반도체가 역시 끌어올리고 있고요. 어쨌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만 잘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들도 잘 나가고 있어요. 얘네가 이제 코스피를 잘 끌어나가고 있고, 2차 전지 친구들도 이제 코스피에 있긴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2차 전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2차 전지 친구들은 계속해서 부진한데요. 오늘 코스피가 하도 선물이 많이 오르니까 그 선물 지수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따라서 오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보합 하락 출발했다 보합 마감했고, 삼성 SDI는 뭐 찔끔 0.1% 올랐는데 별 의미는 없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지수 내에서도 쏠림이 하여튼 극심합니다. 2차 전지는 못 나가고, 반도체 잘 나가고, 현대차, 기아차 잘 나가고, 뭐 나머지 종목들은 또 좀 그렇죠. 하여튼 쏠림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코스닥은 뭐 전반적으로 뭐 다 그냥 부진했었는데, 코스닥의 이제 시가총액의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에코프로 친구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시가총액 1등, 3등인 친구가 2차 전지, 그리고 알테오젠하고 HLB 이런 것들은 제약바이오인데, 오늘 뭐 제약바이오가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네요. HLB가 10% 넘게 빠지면서 코스닥에 좀 찬물을 좀 끼얹었죠. 알테오젠, HLB 이런 친구들이 신나게 오르다가 얘네가 빠지면서 코스닥에 약세를 부추겼고, 그 와중에 이제 2차 전지도 지금 약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뭐 이래저래 그죠?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요즘 계속해서 좀 신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 코스닥에 반도체가 있었어야 코스닥이 오르는 건데, 지금 반도체가 없습니다. 반도체도 없고 현대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게 계속해서 좀 부진할 가능성 있긴 있죠.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좀 전에 봤던 뭐 알테오젠이니 뭐 이런 친구들 보면은 사실 시세가 완전히 죽진 않았습니다. 아직 이 엄청난 폭풍 랠리가 끝났냐? 아직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긴 뭐합니다. 한 번씩 들썩들썩 할 수 있긴 있습니다.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되고 좀 부담스러워서 지금 속도가 느리긴 한데, 이걸 완전히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HLB 또한 HLB는 조금 좀 맛이 많이 갔네요. 그죠? HLB는 좀 전에 그런 종목에 비하면 고점이 많이 낮아지고 있고, 이거는 뭐 명백하게 이런 건 좀 맛이 좀 가긴 갔네요. 그렇다면 코스닥에서 지금 이제 가장 힘찬 종목은 알테오젠 하나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가총액 한 5등 내에서 보면요. 대략적으로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2차 전지 친구들이 요즘 계속해서 약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친구들 뭐 보시다시피 요즘 계속해서 이거 ETF나 뭐 지수 이런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줄줄이 그냥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급락을 해야 되는 건데,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낙관적이라 그런지 신기하게 급락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잘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이 2차 전지 하방 쪽에다가 투자는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수익 누적 중이고 팔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2차 전지 하방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죠. 하여튼 그죠. 지난번에 이미 다 설명드린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자리들을 이미 다 붕괴시켰다고요. 중요한 자리를 다 붕괴시키고 너무나 잘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력이 없기 때문에, 통상 이쯤 했으면 이제 어떻게 됐죠? 지금 보시면 이거 이제 물론 이제 레버리지가 붙은 ETF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지수와는 좀 움직임의 차이가 좀 더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림은 비슷한데, 예를 들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이 돼 있죠. 이평선들이 수렴이 됐다가 이평선들이 발산이 됐다가 다시 수렴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이평선들이 이렇게 쭉 다시 이평선들이 쫙 이격을 넓히면서 힘을 발산할 때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에너지가 어디로 모여 있냐?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에너지보다 아래로 가겠다는 에너지가 지금 충만하죠. 한 번쯤 그러면은 급락을 하거나 큰 시세를 줄 때가 되긴 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는 뭐 수익을 누적시키고 있고, 일단 뭐 잘 빠지고 있으니까 그냥 들고 간다. 일단 깝깝하긴 합니다만 일단 그냥 들고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뭐 다 체크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강하고요. 하이닉스가 마치 엔비디아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의 엔비디아가 하이닉스가 아닐까 싶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제가 엔비디아를 보는 관점이 약간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 보시면 하이닉스도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최근에 이쪽 구간에서 이렇게 좀 차분히 오르다가, 물론 이것도 차분한 건 아닌데 여기 구간보다는 이쪽 구간이 좀 이제 변동성이 커진 거 아닙니까? 한번 변동성이 커진 놈은 이제 계속 변동성이 이제 들썩날, 이제 계속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변동성이 일단 한번 커진 놈은 이렇게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도 이제 그래서 엔비디아도 변동성이 좀 커지는 시점이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때가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면 뭐 충분히 급등도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뭐 하이닉스는 뭐 일부 증권사에서 뭐 목표치를 뭐 30만 원으로 잡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변동성이 보시면 하루에 5%씩 막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막 4% 5%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목표치 30만원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죠? 목표치 금방 그런 데 갈 수 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는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재료로 해서 코스피도 생각보다 좀 엄청난 걸 좀 보여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지금 이렇게 좀 비교적 좀 들썩들썩하고 있죠.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하이닉스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그죠? 그냥 이제 평상시에 그냥 찔끔찔끔 오르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변동성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급등의 모습도 충분히 구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뭐 계속해서 요즘 변동성 지수를 저와 보고 계신데, V코스피가 여기서 안 내려오잖아요. 예전에 여기까지 빠졌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16점 얼마 밑으로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이제 시장에 어쩌면 코스피의 급등, 폭등을 뭐 예견하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물론 뭐 지금 당장은 변동성 지수는 죽어내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고 얘가 신고가를 쓰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아직은 당장은 보시면은 이런 변동성 지수들이 뭐 특정 저항을 넘지 못해서 죽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근데 얘가 그렇다고 아래쪽을 막 깰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비리비리 하다가 위로 치솟는 시기가 오긴 올 거다. 근데 아무튼 이런 변동성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근데 가장 핵심은 이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지금 아직까지 이런 모습들은 뭐 괜찮긴 합니다만은 타이밍이 조금만 좀 더 뭐 지나거나 이러면 하여튼 그 변동성 투자는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변동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미국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보면서 이제 미국 빅스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한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뭐 조금만 좀 더 하자면요. 이게 뭐 그냥 이제 편의상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변동성 ETF예요. 변동성 ETF.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일단 딱 표시를 해놨는데, 네, 제가 뭐 이거를 뭐 들고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이건 그냥 기술적 분석을 위해 이거 이제 차트를 갖고 나온 건데요. 지금 현재 모습은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도 만약 얘가 이제 빠져버린다면은 어떤 중요한 자리를 좀 붕괴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오늘 밤에 빠지면은 제 생각은 일단은 좀 아니지 않나.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얘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집을 일단 하려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매집을 일단 한 번 사긴 샀어요. 한 번쯤 사긴 샀는데, 근데 일단 근데 일단 이게 계속 매집을 할 수 있으려면은 어딘가에서 이제 지지력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지지력이 나와야 되는 그런 가격대에서 지지력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잘못하면은 매집이 아니고 다시 도망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밤 어쨌든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조금 뭐 희망은 품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론 뭐 실적 경계감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찔끔 올라올 수 있을지도. 하여튼 대략적으로 보면은 어딘가 이제 박스권으로서 어떤 자리들을 지키고 있죠. 이러면은 뭐 아직까지 뭐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밤에 얘가 어떻게, 혹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난 뒤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랫동안 특정 가격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많이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제 얘가 오랜 시간 동안 하방 경직성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21선하고 5일선이 이렇게 바싹 달라붙어 있는, 이격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이런 민감하게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한 번만 톡 치고 올라가도 시세가 확 나올 수 있긴 합니다. 거의 뭐 61선 이런 데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기대를 하고 제가 이제 여기 어딘가 하방 경직성을 기대하면서 매집 이야기를 꺼내긴 꺼냈는데, 지금 중요한 지지선 부근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지지력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조금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밤이 좀 중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잠깐만요. 네, 밖에서 나무에 물 주고 있어가지고 막 모터 소리 나가지고, 그래서 좀 창문을 좀 닫고 왔습니다. 하여튼 변동성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베팅을 했다,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뭐 그렇다라는 점을 어떤 베팅의 포인트라고 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이거는 일단 잘 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죠. 얘가 빨리 지지력을 회복을 해야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장대 양봉을 튀어나오면서 이런 힘들이 모여 있는 자리를 빨리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 미국 증시는 뭐 오늘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 실적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 이런 꼬라지를 보면은 뭐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있고요. 이게 왜 여기 크루드 오일로 바뀌어 있는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S&P를 지금 여기서 S&P를 보면은 어쨌든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한 5거래일째 지금 이제 변동성이 죽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시면 5거래일째 뭐죠? S&P 5거래일째 옆으로 빌빌 기면서 박스권, 나스닥 옆으로 빌빌 기면서 박스권, 뭐 박스의 위아래 폭은 서로 다를지 몰라도 분명히 박스권이죠. 이러니까 변동성이 좀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죽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4, 5거래일쯤 됐으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재료로 해서 충분히 뭐 장대 음봉이 됐든 장대 양봉이 됐든 뭐가 튀어나올 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뭐 일단 뭐 제가 뭐 여전히 뭐 어떤 전반적으로 저는 좀 하방 베팅 이런 쪽으로 뭐 여전히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러셀 지수나 다우 지수 이렇게 좀 평상시에 좀 약했던 친구들을 일단 좀 먼저 공략을 해보려고 하긴 해요. 먼저 일단 걔네들을 좀 공략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얘네도 일단 지금까지 눈에 일단 보이는 타이밍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힘은 무지하게 많이 모여있죠. 좀 전에 그 ETF, 좀 전에 변동성 ETF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얘는 61선까지 이게 잘 모여있고, 딱 봐도 뭐 그런 이평선들을 안 봐도 이게 힘들이 잘 모여있는데, 어쨌든 뭐 당장 이 힘을 어디로 쓰겠다라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를 일단 먼저 하방 진입을 좀 해볼 생각을 일단 아이디어는 갖고 있다. 그리고 얘네로 좀 어느 정도 좀 해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스닥을 이제 하방을 칠 거면 나스닥을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요. 이 채권 시장도 그래요. 어젯밤에 갔어야 될 때 못 갔기 때문에 또 이제 방향성은 살짝 아래쪽으로 또 기대감이 또 살아나기도 하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변동성이 약간 줄어 있습니다. 그죠? 얘도 변동성이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얘도 하여튼 조만간 어딘가로 갈 수 있긴 있을 텐데, 마이크론 실적으로 이 모든 걸 다 움직이려나, 아니면은 뭐 물가지표로 이런 걸 움직이려나 싶습니다. 아무튼 뭐 계속 차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차분하지는 않을 건데, 일단 뭐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차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미국 증시나 이런 데서 보여드린 거는 전반적으로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다 옆으로 쭉 기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모여 있고, 쭉 기면서 어느 정도 힘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한번 터지긴 터진다. 위가 될지 아래쪽으로 갈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움직일 때가 되긴 됐다. 뭐 일단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말씀을 뭐 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죠? 구리 가격 이런 거 계속해서 급락이 나올 만한데, 급락하는 게 아니고 찔끔 빠졌다가 양봉 하나 나오고, 찔끔 빠졌다 양봉 하나 나오고, 사람 미치게 만들죠. 국제유가도 빌빌빌빌 옆으로 그냥 빌빌빌, 이도저도 아니고, 참 깝깝한 그런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요렇게 목 금 이틀 사이에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으니까 뭔가 좀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뭐 내가 조바심을 낸다고 내가 뭐 조바심을 낸다고 급하게, 뭐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당장 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여기가 아닙니다. 그죠? 돈이 당장 급하게 필요하면 다른 데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거지, 여기는 약간 낚시한다 생각해야 됩니다. 낚시하는데 뭐 어디 바닷가에 낚시 갔는데 나 혼자 막 열심히 한다고 이게 뭐 그 물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죠.
물고기가 물어줘야 낚시를 하는 겁니다. 뭐 물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기울여야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이제 물고기가 딱 이제 물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내가 뭘 열심히 해야 성과가 있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물고기가 물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 시간 잘 보내는 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답답한 시간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벤트가 좀 많이 나오니까 뭐 조금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